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자, 사주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기후의 병인 팔자를 예를 들어보는데, 이 사주는 병화일간이 절지의 겨울의 생활에서 아주 약합니다. 태양으로서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났어요. 일지 장생에 앉아서 인의 한목고를 해서 인수인 목이 투출해서 일간을 생활해 줌으로 해서 비록 사주팔자에 금수가 많지만 일간이 약하지 않아서 그 재관을 모두 감당할 수 있어요. 관성인 해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병화를 생하고, 또 병화는 천간에 무토, 상관을 생하고, 상관은 또 재성을 생해서 재성은 관성을 첩신해서 생하니까 서로 상생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과 신과 기, 삼자가 왕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이 사람은 큰 부자로 살았어요. 수명도 12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팔자를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갑신, 병자, 이미, 신해, 이 팔자는 고서의 적천수에 있는 팔자입니다. 임수일간이 자월에 생해서 양인이 당권해서 연월에 목하는 무군이로 보이지만 일지의 식신은 인신 충파되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인에 합부를 해요. 그리고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는데 화의 장생처예요. 목화의 기세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식신과 재성의 기세가 약하지 않다. 수가 비록 겨울에 출생해서 한기가 극심해서 차가운 물이 강을 이루고 있지만 그 따뜻한 병화의 기운이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신과 재성이 아주 힘을 갖고 있어서 거부가 될 팔자, 즉 병화가 재성인데 힘이 대단해요. 그러니 거부가 될 팔자라고 적천수에는 이런 팔자를 재기통문호라고 합니다. 거부가 될 팔자라는 뜻입니다. 재성이 사주팔자에 많지 않지만 재성이 단지 유종한 것이에요. 정신기가 뚜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백만석의 거부가 된 사람이라는 뜻 합니다. 이와 같이 병이 있고 약이 있고 사주팔자가 중화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 목생화로 유통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대운이 흐름을 보면 동남향으로 흘러서 운도 도와주니 이 사람은 식신생재격으로서 비록 귀신 비겁을 만나도 식상이 생화에서 그렇게 흉하지 않습니다. 용신과 희신이 강한 사주들은 대운이 극히 흉하지 않는 한 대체로 평생을 부자로 살게 됩니다. 사주 하나 더 볼까요? 정축, 기후, 병호, 기축 일주입니다. 이 사주는 병화가 6월에 출생을 해서 상관생계로 아주 돈 버는 제도는 뛰어나게 생겼어요. 6월 달에 출생을 하면 마치 서산의 기운은 해와 같다 해서 임수를 봐야 되는데 임수를 보면 식신과 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임수를 보면 극설이 되겠죠. 해서 이 사주는 관성을 보는 거는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럴 때 일간을 돕는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참 좋죠. 일지의 병호 일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관성이 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다행히 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상관생재격으로서 격이 청하죠. 이런 사주는 돈 버는 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대운이 일간을 돕는 동남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 팔자가 평생을 거의 그렇게 흘러요.
예, 평생 부자로 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비 후보 사주입니다. 초년에는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중년에 큰 복을 타고 나서 부자로 사는 그런 팔자죠. 사주가 더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개유, 개해, 무자, 정사일주입니다. 무토가 겨울에 해월에 태어나서 재석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재다신약이죠. 더구나 상관이 재성을 생해서 일간이 미약합니다. 신약하죠. 그래서 용신은 비겁이 됩니다. 희신은 화가 인수이고요. 더구나 초년운이 서방 금수양해서 초년에 어렵게 살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초년에 아주 고생했는데 중년 이후로 김이후부터 재물을 얻어서 큰 상인으로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선빈후주 팔자하고 또 초년 어려웠으나 선빈후보로 살자로서 나중에 좋은 운을 만나서 크게 가업을 일으키는 팔자들이 있죠. 병인 팔자를 예를 들어보는데 이 사주는 병화일간이 절지의 겨울에 생하여서 아주 약합니다. 태양으로서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났어요. 일지 장생에 앉아서 인해 한목고를 해서 인수인 목이 투출해서 일간을 생하해 줌으로 해서 비록 사주팔자에 금수가 많지만 일간이 약하지 않아서 그 재관을 모두 감당할 수 있어요. 관성인 해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병화를 생하고 또 병화는 천간에 무토, 상관을 생하고 상관은 또 재성을 생해서 재성은 관성을 첩신해서 생하니까 서로 상생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과 신과 기, 삼자가 왕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이 사람은 큰 부자로 살았어요. 수명도 12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팔자를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갑신, 병자, 이민, 신해 이 팔자는 고서의 적천수에 있는 팔자입니다. 임수일간이 자월에 생해서 양인이 당권해서 연월에 목하는 무군이로 보이지만 일지의 식신은 인신 충파되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인에 합부를 해요. 그리고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는데 화의 장생처예요. 목화의 기세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식신과 재성의 기세가 약하지 않다. 수가 비록 겨울에 출생해서 한기가 극심해서 차가운 물이 강을 이루고 있지만 그 따뜻한 병화의 기운이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신과 재성이 아주 힘을 갖고 있어서 거부가 될 팔자, 즉 병화가 재성인데 힘이 대단해요. 그러니 거부가 될 팔자라고 적천수에는 이런 팔자를 재기통문호라고 합니다. 거부가 될 팔자라는 뜻입니다. 재성이 사주팔자에 많지 않지만 재성이 단지 유종한 것이에요. 정신기가 뚜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백만석의 거부가 된 사람이라는 뜻합니다. 이와 같이 병이 있고 약이 있고 사주팔자가 중화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 목생화로 유통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대운이 흐름을 보면 동남향으로 흘러서 운도 도와주니 이 사람은 식신생재격으로서 비록 귀신 비겁을 만나도 식상이 생화에서 그렇게 흉하지 않습니다. 용신과 희신이 강한 사주들은 대운이 극히 흉하지 않는 한 대체로 평생을 부자로 살게 됩니다. 사주 하나 더 볼까요?
축, 기우, 병호, 기축 일주입니다. 이 사주는 병화가 6월에 출생을 해서 상관생계로 아주 돈 버는 제도는 뛰어나게 생겼어요. 6월 달에 출생을 하면 마치 서산의 기운은 해와 같다 해서 임수를 봐야 되는데, 임수를 보면 식신과 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임수를 보면 극설이 되겠죠. 해서 이 사주는 관성을 보는 거는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럴 때 일간을 돕는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참 좋죠. 일지의 병호 일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관성이 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다행히 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상관생재격으로서 격이 청하죠. 이런 사주는 돈 버는 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대운이 일간을 돕는 동남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 팔자가 평생을 거의 그렇게 흘러요. 평생 부자로 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비 후보 사주입니다. 초년에는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중년에 큰 복을 타고 나서 부자로 사는 그런 팔자죠. 사주가 더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개유, 개해, 무자, 정사일주입니다. 무토가 겨울에 해월에 태어나서 재석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재다신약이죠. 더구나 상관이 재성을 생해서 일간이 미약합니다. 신약하죠. 그래서 용신은 비겁이 됩니다. 희신은 화가 인수이고요. 더구나 초년운이 서방 금수양해서 초년에 어렵게 살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초년에 아주 고생했는데 중년 이후로 김이후부터 재물을 얻어서 큰 상인으로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선빈후주 팔자하고 또 초년 어려웠으나 선빈후보로 살자로서 나중에 좋은 운을 만나서 크게 가업을 일으키는 팔자들이 있죠.